황금빛 노후지혜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그리고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50억 재산은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잘 모시면서 재산도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큰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며느리도 옆에서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편하게 모시면서 재산 관리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재산을 운운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못된 것들, 너희가 사람이냐?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너희들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올해 75살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4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남편은 알뜰살뜰 모은 재산으로 우리 가족에게 풍족한 생활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제 청춘을 바쳤지만 그것이 결코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우리 가족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재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큰아들은 겉으로는 효심 가득한 모습을 보이며 저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큰아들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다른 생각이었나 봅니다. 형, 왜 갑자기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의 말에 큰아들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너는 늘 그렇게 이기적이었잖아. 그렇게 시작된 형제간의 다툼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큰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라 생각했기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집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아들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큰며느리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와 함께 지내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오신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저를 부르지 않거나 제가 거실에 있으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큰며느리의 불편한 기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간식은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그 그릇은 제가 아끼는 거니까 만지지 마세요. 이런 식의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차가운 말투와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손주들과 놀아주고 있는데 큰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어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할 숙제가 있어요. 그만 놀아주세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마저 빼앗긴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혼자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큰아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바쁜 생활 속에서 저와 마주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어머니 불편한 것 없으세요? 라고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가끔 전화를 걸어올 때면 이런 상황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 사이가 더 멀어질까봐, 그리고 작은 아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참아냈습니다.
대신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로 통화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더욱 깊은 외로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생활이 점점 더 팍팍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방 안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큰며느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혼자 집안일을 하기 힘드니 거실 청소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명령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하인을 다루듯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실수로 큰며느리가 아끼는 화분을 건드렸고 화분이 기울어져 흙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이를 본 큰며느리가 달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가 얼마나 아끼는 화분인데 이제 어머님께 집안일은 맡길 수 없겠어요. 그냥 방에서 쉬세요. 제가 뭐라도 말하려 하자 며느리는 제 말을 자르고 화분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저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내가 아끼는 화분을 일부러 건드리셨어요. 요즘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혹시 치매가 아닐까요? 저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매라니요. 제가 언제 일부러 그랬다는 건가요? 그저 실수였을 뿐인데. 더구나 제 아들은 아내의 말에 그래, 어머니가 그러셨어. 나중에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겠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큰아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제가 치매인지 검사해보자는 것이었겠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난 멀쩡해. 검사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어.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은 다들 미리미리 검사 받으시는데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고집쟁이 노인이 되었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반가움도 잠시,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형수님이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작은 아들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큰며느리는 주방에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작은 아들에게 무슨 거짓말을 할지 감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작은 아들이 돌아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큰아들은 늦게 들어와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다녀오려는데 큰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서방님이 자꾸 와서 이것저것 캐물으면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큰며느리의 말에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겠어. 거기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더 잘 모실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도 아닌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잊은 채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규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구나. 전화를 받은 규민이는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규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들은 모든 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규민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형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부터 수상쩍더라니. 규민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때 밖에서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이 오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큰며느리는 규민이를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실 시간인데 서방님도 같이 드시겠어요? 규민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요. 큰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규민이는 저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녹차 라테를 주문하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형네 집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댁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규민이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요. 규민이는 자신의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큰아들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실 때까지만 참자. 어머니 재산 정리되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여보, 어머님 통장 내역은 확인해봤어.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아. 서방님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돼. 조심해서 진행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규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재산을 노리고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규민아, 엄마가 너무 순진했구나. 내 형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규민이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에 대한 제 권리가 명확했고, 큰아들 부부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형님 내외분이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카페에서 나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문자 내용, 그동안의 정황, 모든 것이 불법적인 재산 탈취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규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규민아, 엄마가 이제는 강해질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겨 큰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큰며느리는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디 가시려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걱정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해라.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큰아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규민이가 보여준 메시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것도 다 알아.
내가 그렇게 돈이 좋으냐? 내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니?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큰아들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큰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하지만 규민이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밖에는 규민이가 불러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오랜만에 제 침대에 누워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마냥 편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고 큰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규민이가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들이 매우 명확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네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을 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러는 게 너무 나쁜 건가요? 제 물음에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당신의 권리를 지키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그들이에요. 규민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형이 저지른 잘못은 바로잡아야 해요. 그 순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니?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큰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대화가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은 규민이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규민아, 너라도 어머니를 설득해줘.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지만 규민이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형수님과 함께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고 심지어 요양원까지 보내려고 했잖아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라. 이제 너희와 할 이야기가 없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만나자. 문을 닫으려는 순간 큰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우리 가족인데. 제 마음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가족이라고? 언제부터 너희가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했니? 돈 앞에서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이미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규민이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문자 메시지들, 제가 받았던 냉대와 학대에 대한 증언들,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정황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들 측 변호사는 단순한 오해일 뿐이라며 변명했지만 이미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입니다. 특히 노인학대와
재산권 침해 시도가 인정됩니다. 그 순간 큰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 외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 거니?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었고, 제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접근을 막는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런 아들이었다는 게 너무 슬프구나. 내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저는 규민이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규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까 해.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잖니. 규민이는 제 말에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의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텃밭이 딸린 집을 구해 매일 아침 야채를 가꾸고 동네 노인회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규민이는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와 주었고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요가도 배우고 저녁이면 마을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하고 서로 상처 주고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큰아들 생각이 날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규민이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 친구가 노인 상담 센터를 만들었어요. 어머니처럼 재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곳이래요. 어머니가 가끔 상담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한번 다 볼까. 그렇게 시작된 상담 봉사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센터에 가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면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과 나누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운동하고 상담센터에서 봉사하며 보내는 지금의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행복해 보이세요. 규민이의 말처럼 저는 이제 진정한 제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읽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매일매일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려서. 편지에는 그동안 반성하며 살아온 큰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요즘은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려고 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지나간 일이구나. 규민이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마음이 흔들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그저 내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야. 용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구나.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가끔 마을 노인회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다더라.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싸움이 났다더라.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지금의 삶이 행복합니다. 가끔 규민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면 같이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마을 뒷산도 오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노인회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77살이 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동안 저는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고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노인회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75살이 되어서야 진정한 제 삶을 찾았습니다.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었겠죠.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 아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새로운 행복,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황금빛 노후지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